안녕하세요. 오늘은 썸머 러플 스커트 도안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은 총 2개가 올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전 정보가 담긴 공개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도안을 구매하신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참고 동영상입니다. 그럼 먼저 이 도안을 뜨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 도안은 체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 프리 사이즈입니다. 시작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체형에 맞춰서 원하는 길이만큼 시작 코스를 정한 다음에 허리단 그리고 러프를 뜨면 되는 구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5mm 코반을 190고로 시작을 했고요. 이걸 기준으로 총 510g 정도 들었습니다. 앵콜스 오트린넨이 총 10볼이 들었는데요. 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약간 노란기 도는 모래사장 색깔, 샌드 색깔이 바로 아이보리입니다. 여기에 연결 부위를 보면 흰색 파도 모양이 있습니다. 이 파도 거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이트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A4 용지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러플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러플은 제일 위가 상단, 가운데가 중단, 그리고 제일 아래를 하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상단의 경우 아직 둘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총 한 보르로 이 부분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 뜨고 나서 다시 화이트 색상으로 이렇게 파도 레이스를 했고요. 그 아래쪽으로 파스텔 그레이 색상으로 이런 그물뜨기를 해주었습니다. 허리단을 뜰 때 아이보리 색깔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레이스의 마감은 허리단을 뜨고 남은 아이보리 색깔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단 같은 경우 다이소의 실을 사용했습니다. 동글동글 꼬임이 시원한 루프 뜨개 실을 사용했는데요. 오트 린넨을 모든 부위에 사용하면 실값이 좀 많이 들 것 같았던 것도 있고 오트 린넨 색상표에 이 스카이와 데님의 중간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연결해주기 위한 중간톤을 위해서 넣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총 3볼을 사용했는데 3볼이 좀 부족했습니다. 여길 보면 원래 치마단이 모두 한길 긴뜨기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제일 아랫부분은 이렇게 V자로 늘려뜨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둥을 다 세우지 못했었고요. 여러분들은 다 한길 긴뜨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보다 실을 많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단의 경우 이 레이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중단이 상단 부분이 가려지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가 똑같도록 이 상단은 총 5단 그리고 이 중단은 총 7단을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이스를 달아준 다음에 아래는 다시 데님색 앵콜스의 오트 린넨을 사용해서 떠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콜스 오트 린넨 밤하늘 색상을 사용해서 이렇게 좀 완결된 느낌,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줬고요. 그로부터 레이스를 총 2층으로 떠줬습니다. 그래서 총 앵콜스 오트 린넨은 10볼, 그리고 다이소 루프 뜨개실은 4볼이 사용되었습니다. 아까 치마 하단에 있는 마지막 레이스의 하얀 부분은 다이소 루프 뜨개실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코바늘은 개인 손땀에 따라 필요한 실 양이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키가 크시다면 실을 좀 더 여유롭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마 상단 그리고 한 중단까지 뜨고 났을 때 실이 부족할 것 같다면 이때부터 코늘림을 좀 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단은 매단 코늘림, 중단은 2단마다 코늘림, 하단은 매단 코늘림 이런 식으로 번갈아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은 2단마다 코늘림, 중단은 매단 코늘림, 하단은 2단마다 코늘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준비물에 허리 레이스, 이 허리끈 역할을 하는 레이스가 필요하고요. 이건 전 다이소에서 구매했고 총 폭이 4cm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단 레이스가 필요합니다. 이 치마 중간에 붙어있는 이 레이스를 의미합니다. 이건 1.5cm짜리 레이스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이외에는 돗바늘 가위 등 필수적인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레이스를 이어주기 위해서 올풀림 방지액 그리고 패브릭 본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목차에 하이퍼링크를 삽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페이지를 이렇게 누르면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다시 목차로 돌아가기 이 부분을 누르면 목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이스의 경우 다이소에 있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품번은 1045-1361입니다. 근데 다이소몰에서 이걸 검색을 했을 때 생각보다 재고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중단 레이스도 마찬가지로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다 다이소몰에서 검색을 미리 해보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m라는 길이가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저는 허리 둘레가 약 60에서 61cm인데요. 제 허리 기준으로 이렇게 허리에 리본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카프처럼 묶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경우 고무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오픈형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입고 나면 이 V자 부분이 생각보다 벌어지면서 이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 옆단 레이스를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떠준 레이스를 그냥 이 이중 사슬뜨기 한 코로 이리저리 얼기설기 그냥 통과를 해주면 됩니다. 코르셋을 조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 구멍들에 이 끈을 통과시켜 주세요. 꼭 예쁠 필요 없이 이렇게 얼기설기 그냥 끈을 넣어 주었다면 이렇게 몸에 착용한 상태로 끈을 이렇게 조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입은 상태로 이렇게 허리끈을 연결을 다 해주면 티가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입은 상태로 허리끈을 한번 묶어주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이중 사슬뜨기 끈을 같이 이렇게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 남은 끈 한쪽을 스카프 또는 넥타이 묶는 것처럼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주고 다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시작 부위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끈이 스카프처럼 연결된 이런 허리가 됩니다. 실제로 입으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부위가 티가 잘 안 납니다. 너무 무늬가 우그러지지 않게 적당히 간격만 잘 맞춰서 지그재그로 묶어주세요. 끈이 1m이기 때문에 리본을 묶을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단 레이스의 경우 총 3개를 구매했습니다. 저보다 코코넛림을 더 하실 수도 있고 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좀 많이 구매를 해두신 다음에 넉넉하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 둘 다 재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비입니다. 평소에 사용할 실과 함께 레이스를 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링크 클릭을 해보면요. 레이스끈이라고 검색이 되어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이 가능한 레이스는 이것과 이것 총 2가지입니다. 나머지 제품들은 코바늘을 넣을 구멍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제품은 이런 구멍에 코바늘 코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제가 사용한 레이스의 경우 화이트, A4 용지 화이트 색상이었는데 이 세비의 참고 사진을 보면 약간 아이보리 색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이것을 주의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판매 단위가 1마 단위이기 때문에 한 2마 정도 구매를 한다면 허리에 리본까지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중간단 레이스가 애매하다는 건데요. 방금 이 세비의 링크를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있는 제품이 바로 중간단 레이스에 알맞은 폭입니다. 폭이 2.2cm라서 제가 사용한 제품보다 좀 많이 넓긴 한데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화이트 색상과 비슷한 색상이 단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그레이 또는 그레이 색상을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냥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레이스를 파는 사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천가게 스토어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토션 레이스라는 목록을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레이스 자수, 그리고 이 레이스 자수의 하부 목록인 토션 레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과 비슷한 레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다양한 레이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코바늘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레이스들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허리 레이스 폭 4cm 정도 되는 것과 폭 1.5cm 정도가 되는 이런 얇은 레이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잘 보면 라벨, 지퍼, 그리고 미싱용 고무사 등등이 있으니까 같이 구매를 하신다면 나중에 다른 작품 뜰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동대문 등 부자재 가게를 가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이 더 있습니다. 바로 레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올풀림 방지액, 그리고 패브릭 본드, 즉 공예 본드입니다. 제가 사용한 올풀림 방지액은 바로 크로바의 제품입니다. 가격이 아마 7,000원 아니면 8,000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냄새가 없고 사용 부위가 크게 딱딱해지지가 않아서 범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면 레이스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크 리본처럼 공단 레이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사용 부위가 좀 티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레이스는 천 느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올풀림 방지액을 이 정도 부위에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딱딱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완전히 아예 안 바른 부분처럼 이렇게 유연하진 않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단단한 부분으로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굴릴 수가 있는 정도의 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테두리, 이 단면 부분에 공예 본드를 발라주었습니다. 완벽히 올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면에 공예 본드를 발라주었고요. 중단 같은 경우는 레이스 1개와 레이스 2개를 이렇게 겹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위에도 공예 본드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 공예 본드 같은 경우는 청송 그리고 앵콜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앵콜스가 청송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쌌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 구매할 실이 있는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예 본드는 사용 부위가 굉장히 딱딱해지기 때문에 맨살에 닿았을 땐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건조가 되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광은 날 수 있지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처음 사용할 땐 본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개봉을 하면 새로 뜯은 연고처럼 줄줄 새는 편이에요. 그래서 까자마자 바로 작품을 사용을 하면 작품 여러 군데에 본드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양 조절을 어딘가에 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를 클릭하면 유튜브 비공개 동영상 해당 시점으로 바로 이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작품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